안녕하십니까. 칸 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체체는 지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벨라루스 최대 텔레그램 채널 넥스타는 체첸 군대가 빈 건물과 싸우는 영상을 트윗했습니다. 체첸 병사는 카메라를 향해 이리 와 찍어도 돼 총을 쏠 거야 라고 말한 뒤 무너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난감한 화면에 넥스타는 카드로프의 틱톡 부대가 빈 건물과 용감하게 싸웠다는 이미지 제목을 추가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틀 만에 체첸 공화국 람잔 카디로프 대통령이 그의 군대를 전장에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체첸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사 및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체첸 병사들의 소식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정기적으로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이들의 맹렬한 투사라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체첸군의 활약은 전장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러우 전장에서 그들의 존재가 홍보 활동으로 비쳤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유명 프리랜서 작가 옌창하이의 기사가 인터넷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옌창하이는 중공이 수천억의 거금을 들여서 세계의 적을 사들였고 많은 것을 잃었다라고 찍어냈습니다. 그는 중국 외교부의 기밀 해제 문건에 따르면 1976년 이전에 중공 정권은 11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다양한 경제 원조를 제공했다. 중공 정권 수립 이후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나라는 북한, 베트남, 알바니아였다. 이 세 나라는 후에 중공 외교사에서 영원한 고통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북한을 절대 배부르지 않을 흰눈 늑대라고 부릅니다. 1950년 6월 중국은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전쟁 비용이 7조 위안에 달해 막대한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전국적으로 비행기, 대포, 자발적 기부 등 애국 기부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죽을 먹는 상황에서 기부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소련의 군사 차관 43억 루블을 비롯해 57억 루블과 이자 5억 루블 등 총 62억 루블의 빚을 냈습니다.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지원한다는 항미 원조의 전쟁이 끝난 1953년 11월 김일성의 중국 방문으로 중공은 전시 비용 1소뿐만 아니라 북한 형제들에게 8조 위안을 무상 정려했습니다. 1960년 10월 5일 저원라이는 북한 부총리 리준을 만나 10만 방적의 명방직 장비와 다량의 재료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중공이 당시 이미 국가적 대기근에 빠졌다는 사실을 잊고 북한 동지들에게 우선 빠르고 짧은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하고 4년간 4억 2천만 루블을 빌려주기로 합의했다. 상환 기한은 갚을 수 있으면 갚고 갚을 수 없으면 10년, 20년 유예도 가능하다. 후대에 갚아도 좋다. 중공은 북한에 얼마나 많은 원조를 했을까요? 오직 10만이 알 것입니다. 중공의 대외 원조 중 동지 형제인 베트남이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전장에서 총칼을 겨눈 최초의 형제 국가이기도 합니다. 1950년 5월 15일 중공은 베트남에 쌀 2,000톤을 기부했습니다. 1950년부터 1954년까지는 1억 7,600만 위안을 지원했습니다. 1955년 7월 호찌민은 중국을 방문했고 중공은 베트남에 8억 위안을 주었습니다. 같은 해 자국 쌀 수급이 극도로 빠듯한 상황에서 베트남에 쌀 3만 톤, 밀가루 300톤 등을 추가로 원조했습니다. 1962년 여름 중국은 여전히 3년 대기근 상황에서도 베트남에 보병대대 무기 장비 230개를 무상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1978년 현재 중공이 베트남에 원조한 총액은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중공 정권이 특별히 베트남이 탄력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안을 수억 달러 주었다는 것입니다. 1976년 중국의 보유 위안은 5억 8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베트남에 대한 모든 지원에는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무상이고 일부는 무이자 대출입니다. 중공군의 원조가 너무 많아서 1979년 대베트남 반격전에 이르러 중공군은 베트남군이 사용한 무기가 모두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베트남군은 중국산 식량, 중국이 기증한 총으로 중국을 붉게 물들인 것입니다. 1954년부터 1976년까지 중공은 알바니아에 100억 위안 이상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알바니아의 전체 인구는 200만 명에 불과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4,000위안이 넘는 금액을 준 셈입니다. 당시 중국의 1인당 연간 소득이 100위안 미만이었고 광둥성, 뚱간의 일부 지역 농민들은 하루 일해야 8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를 가장 싫어했던 알바니아 형제들은 제국주의의 제품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중공은 비료 공장 건설을 지원했는데 알바니아 측은 중국 기계와 장비를 원하지 않고 이탈리아 기계 설비를 요구했습니다. 알바니아를 아들처럼 사랑한 중공은 이탈리아 설비를 사들여 설치해 주었고 고장난 후에도 알바니아 측은 이탈리아에서 다른 기계를 사들여 교체할 것을 중국에 제안했습니다. 중공이 제공한 물자가 너무 많아서 놀라운 낭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중공이 지원한 화학비료는 사방에 쌓여 햇볕에 비를 맞도록 방치되었고 시멘트와 철근도 쓸데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 28,000여 제곱킬로미터의 국토에 무려 1만 개가 넘는 순교자들을 위한 기념비가 건설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적밖에 보이지 않는 알바니아 공산당 지도자는 가상의 적의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 중공이 지원한 시멘트와 철골로 50만 개의 벙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00만 명 기준으로 4명당 벙커 1개 꼴입니다. 대략 추산해보면 이러한 한 개의 벙커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철근 콘크리트로 3-5개의 소형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적의 침략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근 농민들은 돼지우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옌창하이는 중국 현대사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1959년부터 1962년까지 3년여 년 동안 대기근이 중국에 발생했다는 것을 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기근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했는지는 오늘날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놀라운 비극이 일어났는지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대약진의 실수를 탓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역사 기록의 기밀 해제와 함께 사람들은 3년 대기근이라는 최악의 단계에서도 형제 국가에 많은 양의 식량을 수출하고 경제 지원을 제공했다는 심각한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당시 중공의 모든 대외 원조는 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상 국가를 훨씬 초과했으며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이 수치 뒤에는 중국 국민의 뼈와 살과 피가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충격적인 수치는 여전히 중국 국민을 깨우지 못하고 그들을 노예화하는 중공에 환호한다 라며 한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우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유럽으로 날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은 지난 3월 26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국경 마을을 찾아 미군을 위로하며 현장의 82공수 사단 장교와 병사들에게 거기로 가라. 그곳에 가면 러시아군에 저항하는 우크군의 용맹을 확인할 것이다 라고 말해 미군이 우크라이나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미 언론은 28일 다시 바이든에게 미군이 우크라이나로 가서 작전을 수행할 것인가 라고 재차 묻자 바이든은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언급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군은 과거 폴란드에서 미군 훈련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폴란드 관리들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어떤 교류도 언급하지 않았고 미 국방성도 바이든의 발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은 26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로얄 캐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맹비난하며 더 이상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집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 자신의 발언이 미국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분노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전복하려는 러시아와 손을 잡은 중공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가안보 상황에 따라 유럽 각국이 빠른 시일 내에 국방 예산을 증액하자 미국도 중러연합에 대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3월 28일 월요일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5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 제안을 발표하면서 국방부와 법무부가 이달 초 서명한 국방비보다 4%가량 많은 수십억 달러를 추가한 것은 중러연합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최근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